것인가 말 것인가. 조정 대신들은 여기에서도 의견이 양단으로 완전히 갈렸다고. 그랬겠지. 그러나 연약한 상감께서 정하신 방향이야. 명약관하라. 서산대사께서 예견하신 대로 조신들의 의견은 대립했고 선조는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되니 그것은 역시 평양을 지키는 쪽보다 어떻게든 난리를 피하는 쪽이었지요. 세자 듣거라. 내가 먼저 나갈 것이니 세자는 여러 장수들의 보필을 받아 이 성을 지키도록 하라. 전하. 그리고서는 대동관에 나와 부로들에게 일렀습니다. 평양성은 세자가 대신 지킬 것이니 그대들은 세자를 도와 이 성을 지키도록 하오. 전하, 잠깐만. 일국의 왕이 이런 허약한 태도를 보였으니 평양성의 인심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평양 백성들이 모두 실망을 하고 슬픔에 잠길 수밖에요.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이일이라는 이가 중도에 장계를 올리기를, 전하, 신이 군사 3천을 거느리고 먼저 행제소에 갈 것이오니 평양을 굳게 지키고 다른 계책을 내지 마소서. 신이 힘을 다하고 명을 다하여 죽음으로 바치겠나이다. 바로 이 장계는 우왕좌왕하던 조정 대신들을 가라앉히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선조는 다시 여러 신하들을 불러 거취를 의논케 하니 먼저 윤두수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었지요. 전하, 온 성중 사람들이 다 전하와 더불어 죽기로 이 성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사옵니다. 하운데 만일 전하께서 나가시면 일시에 무너질 것이라 하오니 인심이 이만하면 적을 당해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더구나 이 평양성 외에는 어디로 피하며 어디가 튼튼한 곳인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러자 선조는 못마땅한 듯 이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경의 말이 너무나 답답하오. 또 딴 의견은 없는가? 이때 선조의 얼굴빛이 풀이 죽고 말소리가 슬프고 간절해서 신하들이 감히 우러러보질 못했습니다. 이에 정철이 윤두수를 향해 비난을 했지요. 좌상의 말이 좋기는 하나 상감의 용화를 못 보시오. 신자가 되어가지고 어찌 전하를 만류해서 억지로 성을 지키려 하오. 뭐요? 공이 어찌 이렇듯 국사를 그르칠 말을 낸단 말이오? 만약에 서울을 굳게 지킬 계획이 일찍 있었더라면 어찌 이 지경이 됐겠소? 공은 이 성을 지키고 싶지 않거든 행차를 혼자 모시고 가는 게 옳을 것이오. 이에 정철이 말문이 막혀 대답을 못했지요. 이덕형과 심춘겸이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국토가 이미 줄어서 단지 함경도 하나만 남았으나 함흥부는 군사가 많고 양식이 많아서 좋게 막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윤두수는 다시 이에 반대하여 아뢰었지요. 함흥의 형세도 여기 평양보다 반도 미치지 못하오. 그러니 만일 적이 닥치면 다시 갈 곳이 있겠소이까? 전하께서 이미 이 평양성을 지키지 않으시려면
물러나 머무실 곳이 세 군데가 있사옵니다. 세 군데. 예, 그 첫째는 영변이옵니다. 영변. 영변은 자고로 철옹성으로 알려져 있으니 급히 가서 기계를 수리하여 강변 군사를 불러다가 일이 위태하면 바로 의주로 가서 명나라에 호소하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강계이옵니다. 강계. 멀리 강계로 향해 가면서 여러 고을 군사를 모아 성을 굳게 지키면 가히 한두 달은 지탱할 것이며, 거기서는 일이 급하면 배를 타고 내려가면 곧 중국의 관전보이니 이것이 둘째 계책이옵니다. 그럼 셋째는 셋째는 함흥이옵니다. 함흥. 예, 그러하오나 함흥의 형세는 신이 잘 아는 바로 여기에도 결코 갈 수 없사옵니다. 갈 수 없다. 함흥은 성은 크면서 낮고 사면에 험한 곳이 없어 근처 토병을 불러들이면 북쪽 야인들이 그 허함을 타서 침범하고, 남도로 향하다가는 길이 험하여 적이 뒤를 밟으면 반드시 곤경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연두수가 이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은 반대하는 것이었으니 북도로 가면 야인이 침범한다 하겠지만 한편 길이 험하고 궁벽하니 적이 반드시 가지 않을 것이요 했습니다. 이에 선조는 분부를 내리셨지요. 유홍은 중전을 모시고 먼저 북도로 가라. 이에 연두수가 다시 나서서 아뢰었지요. 이 일은 묵은 장수라 반드시 좋은 의견이 있을 것이오니 그가 오는 것을 기다려 북도로 가는 것을 결정짓기 바라오. 이날 낮에 당자인 이일이 왔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잔뜩 기대를 걸고 둘러싸고 앉았지요. 이일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적은 당할 수 없으니 평양을 버려야 하오. 함흥은 제일 먼저 적과 마주칠 것이니 평양과 비교도 안 되니 함흥으로 가야 하오. 이에 함흥행을 내세운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참다운 장수로고 하면서. 그러나 연두수는 내뱉었지요. 실성한 사람과는 말도 할 수 없소이다. 평양의 실정을 알아보러 갔던 한 제자가 서산대사께 돌아오니 대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 결론은 어떻게 났다더냐? 상감께서는 애초에 의도하신 대로 우선 평양을 세자에게 맡기고 북으로 떠나려 했다 합니다. 그런데 어쨌다는 거냐? 윤두수가 아리었답니다. 세자도 함께 대동하고 떠나소서. 인심들이 전하의 거취만 보고 있사온데 행차가 나가시면 세자가 비록 여기 있어도 소용없을 것이옵니다. 평양은 소신들이 힘껏 지킬 것이옵니다. 그래서 상감께서 윤두수로 하여금 김명원 등과 더불어 평양을 지키게 하고 드디어 떠나기로 결정이 내렸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북쪽으로 아니면 함흥 쪽으로?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할 겨를도 없이 적의 선봉이 대동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저런... 그래서 임금이 드디어 떠날 준비를 하라고 명이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평양 도중은 일대 폭동에 휩싸였습니다. 폭동? 예.
해는 6월 8일이었습니다. 임금이 드디어 떠날 준비를 하라 명하여 대신과 궁녀들이 종묘 위패를 모시고 떠나니 아전과 백성들이 원망하고 폭동을 일으키니 폭도들은 먼저 창과 칼로 마구 쳐서 종묘 위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을 향해 욕을 했지요. 너희들은 평일에 공록만 도적질해 먹고 국사를 그르쳐 이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성을 버리고자 했으면서 우리를 속여 성 안에 들어오게 해놓고 적의 손에 어육이 되게 하는가? 간사한 것들이다.